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기술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수업 주제는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거예요.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전에 그 사람 그림 그렸던 걸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의 몸에는 세포를 하나 뜨는 걸 보고 우리가 이걸 조직이라 부른다 했잖아. 이 조직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조직 배양. 이 조직의 하나의 세포만을 가지고 이 세포를 조작을 해보는 건 뭐라 불렀지? 세포 융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이 세포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가 보는 거냐면 이제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까지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핵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잖아요. 그 유전자를 우리가 조작하는 걸 보고 뭐라 부른다? 유전자 재조합이라 불러요. 그럼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부르는 건 뭐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뭔가 필요한 유전자를 여기다 집어넣는 기술이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의미를 한번 필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필기할 수 있냐면요. 생명체의 특정 유전자를 분리하여 다른 세포의 유전자와 재조합을 해요. 재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펜이 너무 안 나오네요. 펜 매번 쓰는데도 안 나와. 자, 다시 한번 말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정 유전자를 분리한 다음에 다른 세포의 유전자와 재조합하여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우리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 부른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 재조합과 기존에 이야기했던 세포 융합과는 같은 기술일까요? 다른 기술일까요? 좀 다른 기술이에요. 어떻게 다른 거냐면 세포 융합에서 말하는 그 돌연변이 키메라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얘랑 그냥 섞어보겠다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섞을 수 없는 것을 이제는 섞어보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섞어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고양이, 강아지랑 섞어줘 아니면 사람이랑 호랑이랑 섞어준다든지 이처럼 종이 다른 거를 섞어준다라고 말하는 거는 세포 융합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사람인데 나한테 무언가 다른 동물이나 식물의 특성을 부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쉽게 말하면은 사람에게 고양이의 눈을 부여해 준다고 생각해요. 고양이는 밤에도 되게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고양이처럼 밤에 되게 잘 보이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사람인데 발톱이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강아지처럼 굉장히 청각이 발달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걸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유전자 재조합에서 말하는 돌연변이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동물도 말하고 식물도 말하고 이제 이거저거 있지만 일단 식물을 기준으로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식물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주자면 식물에서 전통 교잡 육종이라고 전통 교잡 육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맛있는 식물을 만들어냈을까라는 거야. 옛날 사람들이 맛있는 식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얘랑 섞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섞고 얘랑 섞어보다가 보면은 우리가 병에는 약하나 맛이 좋은 놈이 있고 병에는 가나 맛이 없는 놈이 있잖아. 얘를 계속 섞어보면은 이 중에 어떤 애는 우리가 병에도 약하고 맛도 없는 것도 나오고 그 중에 어떤 거는 병에도 강하고 맛도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키가 크고 못생겼고 한 명은 키가 작고 잘생겼다면 둘이 섞어서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을 만들어보자 라고 말했던 거랑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준 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교잡의 방법인데 세포 융합에서는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사람이랑 키가 큰 고릴라랑 섞어보겠다. 사람이랑 아니면은 무슨 덩치가 굉장히 큰 하마랑 섞어보겠다. 이런 개념으로 갔는데 이번에 말하고자 하는 개념은 그게 아니야. 이런 식물에다가 그냥 병에는 약하나 맛이 좋은 게 있잖아. 그러면 병충해에 강한 유전자를 얘한테 그냥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병충해에 강한 걸 그냥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에 얘는 지금 봐보면 여기에 병에 강한 배추의 유전자를 집어넣는다는데 배추의 유전자를 집어넣는다 해서 벼가 배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배추의 이 특성만을 가져온 개념이란 말이야.
그 점이 가장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세포융합에서는 어떻게 됐었지?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세포를 융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지? 위에 쪽에서는 토마토가 자라고 아래쪽에서 감자가 자라는 형태가 나왔잖아요. 이번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번에 말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식물에다가 다른 여러 가지 식물이나 동물에 갖고 있는 좋은 능력,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뭐 예를 들면 미생물 같은 경우에 어떤 미생물들은 혹한 상황에서 굉장히 극한 상황에서 살아나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뜨거운 환경이나 굉장히 추운 환경. 그럼 그 추운 환경에서 얘가 어떻게 버티지를 봤더니 얘가 추운 환경에서도 몸이 세포가 얼지 않게 하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 유전자를 떼가지고 이 벼에다 심어주는 거지. 그러면은 이 벼는 남극이나 북극 같은 혹한 상황에서도 벼가 얼지 않고 자라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전자 재조합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의 특징, 세포융합 또는 돌연변이와 다르게 무엇을 해줘? 일단 특정 유전자만을 변형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예요. 특정 유전자만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능력을 특정 유전자만을 갖고 올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존의 번식 방법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것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전통적인 방법에서 누군가는 그 특징을 갖고 있어야만 해요. 좀 어려운 개념인가요? 쉽게 설명을 해줄까요? 내가 사람을, 우리가 더 멋진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사람을 세포융합을 하거나 사람을 교잡을 할 때는 어떤 걸 써주냐면 나랑 더 잘생긴 사람, 나랑 더 키 큰 사람,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걸 아무리 한다 해서 눈이 세 개 있는 사람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왜냐면 눈이 세 개 있는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동물들 중에서는 아니면 사람들의 겹눈, 뭐 팔이라든지 그 잠자리 같은 겹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유전자를 세포융합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말한 유전자 재조합에서는 그것까지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점이 굉장히 무서운 점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번식 방법에서 나올 수 없는 것도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존의 종이 다른 거, 아예 종이 다른 것도 섞어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종이 다르다란 말은 그냥 동물 중에 뭐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섞어준다 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랑 뭐 무슨 사과나무랑 섞어준다. 그러니까 동물이랑 식물을 섞어주는 것까지, 아니면은 사람이랑 미생물에 있는 걸 섞어주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말하는 게 지금 말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고요. 실제로 유전자는 그 정도까지 해서 끄집어내서 결합을 시켜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장 설명을 잘 해주는 그림을 요 그림을 우리가 보통 많이 설명을 해줘요. 자, 방금 전에 말했던 건 식물에서 말했던 거고, 일단은 동물의 예시가 가장 일반적인 예시니까 동물로 예시를 들게요. 그 동물은 뭐냐면 바로 박테리아라고 부르는 세균이에요. 세균 중에 박테리아라 부르는 놈은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은 이 박테리아 안에 염색체가 두 종류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꼬불꼬불한 염색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동그란 모양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이 중에 꼬불꼬불한 염색체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염색체예요. 왜냐하면 이 염색체를 건드리는 순간 이 대장균은 무조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장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염색체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바로 옆에 있는 동그란 염색체는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얘는 대장균에게 있어서 보잖아.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얘가 안에 있든 없든 대장균이 살아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얘가 안에 들어있잖아. 대장균이 세포 분열을 할 때 얘도 똑같이 세포 분열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동그란 놈을 우리가 따로 뽑아서 이거 플라스미드라고 부르는 염색체거든. 이 플라스미드를 우리가 조작을 해주잖아. 그러면 대장균이 알아서 얘를 번식시켜주는 개념이야. 마치 이게 뭐랑 비슷하지? 세포융합의 단일 클론 상태에서 우리가 세포를 암세포랑 섞어줘서 암세포를 이용해서 똑같은 세포를 굉장히 많이 불려준 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이걸 섞어준 이유는 단 하나야. 얘가 대량 생산하기 유리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냥 이게 없다 쳐도 우리 이 플라스미드랑 어떤 염색체를 가지고 유전자 재조합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유전자 재조합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건 두 가지의 작업이 필요해. 하나는 첫 번째, 유전자를 자를 수 있는
있는 가위가 필요합니다. 이걸 유전자 가위, 다른 말로 제한효소라고 불러요. 제한효소를 이용을 해서 유전자를 딱 가위로 뚝 잘라요. 그래서 이 유전자 사이에 무언가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넣고자 하는 유전자를 아래쪽에서 넣어주는 거야.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예시로 드는 게 뭐냐면 사람의 유전자 중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많이 넣어줘요. 인슐린. 인슐린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사람 몸에 들어가서 혈당량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인슐린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뜯어내.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붙여줄 수 있는 효소를 집어넣어. 이걸 연결효소라고 불러요. 연결효소로 얘를 수개에 붙여주잖아. 그럼 붙여져 있는 이 DNA를 재조합 DNA라고 불러요. 이때 재조합된 DNA를 뽑아서 여기에다 다시 넣어주는 거야. 넣어주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 기다리면은 얘가 이제 서서히 세포 분열을 하게 되거든.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지? 이 대장균은 세포 분열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생산한다? 바로 인슐린을 생산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대장균을 이용해서 사람이 필요한 인슐린이나 호르몬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물에서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재조합은 동물에서 이용을 해줄 때는 보통 어디에서 많이 이용해 주냐면 이처럼 의약품, 호르몬 이런 것들을 대량 생산할 때 많이 이용해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인슐린이라는 걸 넣었다 했잖아. 인슐린이 아니라 다른 호르몬을 넣었다 해. 너희들이 알고 있는 호르몬들 중에서 되게 유명한 호르몬이 뭐가 있을까? 뭐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도 넣으면 돼. 여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도 넣으면 돼.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도 똑같이 넣으면 돼. 우리가 어떤 호르몬이 어떤 걸 특성한 걸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알아서 대량 생산을 해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왜 여기에서 대장균을 써줬냐면은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균을 사람들이 알아보다 보니까 이 대장균이 굉장히 좋은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플라스미드라는 걸 갖고 있었다. 두 번째가 얘가 세포 분열 주기가 되게 짧다라는 걸 알게 됐어. 세포 분열 주기가 약 16분이래요. 그러니까 16분이 되면 영양분만 풍부하잖아. 2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8개, 16개, 32개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기 굉장히 유리했다라는 거지. 자, 우리가 일단 요거 내용은 요 정도만 알 거예요. 이거 내용 실은 이것보다 실은 되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유전자에서의 내용은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전자에서 이게 실제로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판별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하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판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건 너무나도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면 생물투나 아니면 대학교에 이런 생명공학자가 되면은 궁금해서 한번 뒤져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선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아, 그냥 유전자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다른 유전자를 다른 유전자랑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유전자를 붙여놓으면 이거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 부르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거를 동물에서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식물에서 쓸 때는 방금 전에 보여준 거랑 비슷한데요. 식물에서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해줘요. 식물에서 가장 많이 써주는 게 가장 최초로 나왔던 게 뭐냐면 토마토예요. 토마토가 옛날 토마토는 이상한 특징이 있을 때 토마토가 되게 맛있는데 얘가 굉장히 보관성이 안 좋았대요. 왜냐하면 껍질이 쉽게 물러져 버렸대. 그래서 껍질이 쉽게 무르지 않는 우리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다른 데서 가져온 거야. 여기에서 다른 데라고 말하는 거는 아예 이게 동물이었나? 아무튼 이게 전혀 토마토와 상관없는 놈의 것을 들고 온 거야. 걔를 얘랑 섞어준 거지. 그래서 재조합을 해갖고 키워봤더니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만들어 주었다고요. 이거는 어떻게 다르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무르지 않는 토마토, 보존기간을 늘린 바나나, 해충 저항성, 해충에서 잘 먹지 않도록 만든 옥수수, 아니면 비타민 A가 첨가된 쌀, 아니면 제초제에 우리가 내성이 있는 콩 이런 것 등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식물을 생산할 때 생산을 편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생산량을 늘리거나 맛이나 영양분을 우리가 풍부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제초제나 해충에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식물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런 식물을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 말해주냐면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이라 말해요. 이걸 영어 알파벳으로 유전자, 제조합, 농산물이라 불러요. 이거 뭐지? GMO라고 부르는 식품이에요. GMO란 말 어디서 들어봤지? 그 GMO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용, 가, 제일 먼저 어디에 많이 써주냐? GMO에 많이 씁니다. 기존에 없던 특징 또는 원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식물을 생산해 줄 수 있는 걸 보고 말하고요. 이게 특정 영양분을 포함하거나 병충해 강하거나 제초된 내성이 있는 것 등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라 말했지? 미생물을 이용해 줄 때 어디서 많이 이용해 준다? 미생물,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을 대량 생산해 줄 때 많이 이용해 줍니다. 의약품을 대량 생산할 때. 의약품 같은 거는 주로 대장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슐린, 인터페론 등 아니면은 성장 호르몬 등을 많이 생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준답니다. 세 번째로는 동물론을 이용해 줄 때는 무엇을 많이 이용해 주냐면 장기 이식용 동물을 만들어 줄 때 많이 이용해 줘요. 장기 이식용 동물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몸에 장기가 예를 들어 내 몸에 간이 망가져서 폐가 망가져서 심장이 망가졌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을 받으면 좋겠지만 기증을 받기 위해선 뇌사자라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우리가 기증을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기증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증이 아니라 무언가 동물에 있는 장기를 가져오면 안 될까라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낸 동물이 뭔지 알아요? 바로 돼지예요. 왜 사람은 돼지의 내장을 가지고 와서 내 몸에 넣으려고 할까? 돼지 같아서? 그건 아니고요. 돼지랑 사람이랑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잡식동물이에요. 맞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고. 두 번째로는 돼지의 키를 사람의 키만큼 키워보잖아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이랑 굉장히 크기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돼지의 것을 많이 가져오는데요. 문제는 다른 사람의 것도 내 몸에 집어넣으면 이게 내 거인지 다른 사람의 거인지 아는데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돼지의 걸 넣어버렸다. 그러면은 내 몸에 돼지간을 넣으면은 내 몸도 이게 돼지간인 거 알고 돼지간도 이게 내 몸이 아닌 걸 알아. 그래서 돼지간이 막 싫어요 싫어하고 내 몸도 싫어요 싫어요 한단 말이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면역 거부 반응이라 불러요. 아니면은 이 면역 거부 반응, 장기 거부 반응이라 부르기도 해. 그래서 이거를 아예 돼지에게서 없애버리게 만든다고. 문제는 이거는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돼지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데 면역 거부 반응을 없애준 돼지를 실제적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들어가는 기술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왜 이 돼지를 실제로 누군가 키워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는 핵치환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 그걸 설명하면서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이거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유전자 치료에도 많이 이용해요. 유전자 치료라고 말하는 거 뭐냐, 유전적으로 문제니 유전병 치료에 많이 이용해줘요. 뭐 예를 들면 유전병으로 유전적으로 사람 몸에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주는 거 없애가지고 사람 몸이 점점 머리카락이 하얀색으로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갈형 적혈구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사람 몸에 있는 적혈구 어떤 모양이지? 사람 몸에 있는 적혈구는 대부분 동그란 모양인데요. 가운데가 움푹 파여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파여있는 모습에다가 보통 산소가 여기에 실려가지고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일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적혈구의 모양이 갈고리 모양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잖아. 그러면 산소 운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만성빈혈이야. 좀 뛰었다 하면은 산소 부족 쓰러짐. 그래.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굉장히 유전적으로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얘는 이거는 고칠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몸에 있는 질병이 유전적인 부분이니까 뭐 치료가 안 돼. 그런 경우에 유전자 자체를 바꿔주는 거 한번 치료를 해보겠다 하는데요. 실은 살아있는 사람의 성인의 몸을 바꾸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몸에는 내 몸에는 세포가 몇 개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 부르는 건 뭐냐면은 이 수많은 세포들 중에 하나의 세포에 대한 조작이에요. 여러 개의 세포를 한꺼번에 조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의 몸에서 적용하기에는 아직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현재 그런 것도 연구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대략적인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모르는 단어,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왔으니까 그 단어 설명을 조금 해주고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단어 설명 첫 번째.
이거 지우고요. 첫 번째 뭐냐면 플라스미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플라스미드. 플라스미드라는 건 뭐다? 세균세포 안에 별도로 존재하는 고리 모양의 DNA입니다. 얘는 가장 큰 특징이 얘가 대장균 안에만 들어있으면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하기 유리하다. 나는 제한효소입니다. 제한효소라는 게 뭐다? 염색체를, 유전자를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유전자 가위라 부르는데, 이 유전자에 대해서도 뭐 조금 깊게 말하면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유전자는 실제로 어떤 성분을 갖고 있을까 하면 유전자는 대부분 4개의 성분을 갖고 있대요.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 막 이렇게 부르는 게 있거든. 얘네들이 지 맘대로 유전자가 배열이 됐으면 아데닌은 A, 구아닌은 G, 티민은 T, 그 다음에 시토신이 아마 C일 거야. 얘네들이 AA, TT, GC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특정 이 염기서열을 자르는 효과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제한효소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더 자세한 게 궁금하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생물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해 보거나 아니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는 걸 인터넷 구글에 켜봐서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연결효소. 연결효소는 반대의 역할을 해줘요. 뭐냐면 특정 유전자 염기서열을 합체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슐린. 인슐린이라 부르는 거는 체내에 들어와서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사람 몸에 혈당을 높여주는 호르몬이 되게 많거든. 근데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 거의 없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슐린이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사람 몸에서 제대로 작용을 못하잖아. 사람의 몸에 혈당이 계속 높아지거든. 그 혈당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 다 소변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당분이 많이 있는 소변을 논다 해서 그걸 뭐라 부르지? 당뇨병이라 불러요. 해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혈당량을 조절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 혈당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인슐린이라는 주사를 꾸준히 맞아줘야 되는데, 이 인슐린 원래 주사를 어떻게 맞아줬냐면 돼지에게서 채취해가지고 사람 몸에 넣어줬대요. 근데 그럼 매번 돼지에 가서 돼지 인슐린 채취한다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방금 전에 말해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주면 그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었답니다. 마지막 인터페론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은, 이게 책에서 되게 많이 나와서 나도 써줬긴 했는데, 쉽게 말하면 약이야. 너무 못 썼네. 인터페론이라 부르는 건 뭐냐면은 바이러스성 질환 치료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약인데요. 이 약을 만들어줄 때도 보통 많이 쓴대요. 이 약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나의 지적 수준으로 모르겠어요. 의과생들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세요. 나도 모르겠다 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인터페론이라는 의약품을 만들어줄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GMO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GMO만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자, GMO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기존에 여러분들이 GMO라는 말 어디선가 들어봤지? 기존에 GMO라는 말 들어본 거랑 내가 GMO라는 말 했던 거랑 느낌이 어떤가요? 약간 느낌이 다르지. 기존에 GMO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괴물 같고 이상해 보였고 했는데, 지금 나한테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이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통적인 교잡 방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게 키 크고 잘생긴 미남 미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자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미남 미녀를 만드는 방법은 뭐였냐면, 그냥 미남 데리고 와, 미녀 데리고 와, 자 둘이 결혼해, 그럼 자식 나오면 미남 미녀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세포융합에서는 여기는 사람이랑 굉장히 잘생긴 무슨 다른 동물을 섞어가지고 걔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키메라적인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더 잘생겨지고 싶어서 뭘 한 거지? 성형수술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성형수술이라는 개념에서 GMO를 보면은 조금 더 GMO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왜 이렇게 이걸 사람들이 싫어하냐? 이게 성형수술이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성형외과가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나면 샤랄라 되게 예뻐지거든. 근데
와 예쁘다 하다가도 얘 성형수술했네 하면 사람들이 약간씩 멈칫멈칫하는 게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성형수술이라 부르는 거는 자식을 낳지 않고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데,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는, 음식은 사람들이 섭취를 하는 거잖아. 섭취를 했을 때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GMO 식품이 굉장히 많거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GMO 작물은 재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모든 작물은 GMO 작물이 아니야. 단 연구나 실험 목적으로서 일부에서는 하고 있어요. 연구소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우리나라에서 국산품에서는 GMO 식품은 없고요. 외국에서는 GMO 식품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많은 데가 중국이나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게 GMO 식품이 많거든. 근데 그 GMO 식품들 중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것들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조건으로 그 수입을 막고 있고요. 현재 수입이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 뒤에 보이는 6가지 품목만 수입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수수, 알파파라는 게 수입이 되거든. 용도는 대충 보면 그렇게 돼요.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들거나 아니면 대두유, 콩 가지고 콩기름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옥수수를 가지고, 옥수수는 생각보다 이용 많이 해요. 옥수수 콘, 스위트콘이라고 해가지고 옥수수 콘 먹을 때도 쓰고요. 옥수수를 가지고 물엿도 만들어요. 그 다음 옥수수를 가지고 과자류가 거의 다 옥수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 만들 때 거기에서 옥수수를 많이 쓰고요. 아니면 옥수수를 가지고 전분을 만들 때도 써요. 면화 다른 말 목화라는 게, 우리가 이 모직 산업을 하면서 이 목화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데, 이 목화에도 목화씨가 있는데 이 목화씨에 기름이 되게 많대. 해서 이 목화씨 기름을 이용한 산업들이 있어서 이런 걸 이용을 해줄 때도 목화도 많이 수입을 하고요. 그 다음 카놀라도 카놀라가 유채거든. 유채 CU대에서 많이 쓴답니다. 그 다음 사탕무를 가지고는 언제 많이 이용해 주냐면 설탕 만들 때. 마지막으로 알파파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은 사료작물이에요. 사료작물인데 이거는 사료작물의 거의 여왕이라 부른다 해서 모든 사료작물에서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서 이런 걸 키울 때도 GMO를 많이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단순히 우리가 GMO 식품을 안 먹는다 수준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기름으로 무언가를 튀겼다. 예를 들어 치킨을 먹었다. 닭에는 뭐가 없지만 닭을 튀긴 그 기름은 GMO일 수 있잖아. 아니면 소를 먹었다. 소는 GMO 소는 아니지만 소가 먹는 사료가 GMO 식품일 수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GMO 식품을 전혀 안 먹는다? 이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GMO 식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까라는 걸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연구해 봤거든. 연구 방향성을 여기에서 보면은 보통 5가지를 연구한대요. 첫 번째, 인체에 미친 영향으로 사람들이 섭취를 하는 인체 안정성과, 두 번째, 사람 몸에 바르기만 해도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비식품 안정성 같은 걸 본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보고 있는 거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해서 환경에 이거를 혹시나 씨를 심으면은 다른 식물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거. 아니면 이거를 심어 놓으면은 다른 동물들이 이걸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이걸 바다에다 뿌려버리면 바다에는 생물체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를 우리나라 이런 5가지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현재 그나마 괜찮다 싶은 것들만 우리는 수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GMO라고 말하지 않고 이건 더 정확한 말은 LMO라고 말해요. GMO라고 말해. 이 G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유전자의 줄임말이거든. L은 living, 살아있다라는 거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그냥 별로 차이는 없어. 근데 GMO들 중에서도 살아있는 것들만 따로 LMO라 해서 LMO 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현재 있거든. 이걸로 현재 우리나라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LMO라고 말하는 게 GMO보다 작은 개념이에요. 그런 걸로 법도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하자면 현재 GMO 식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전하게 먹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안정성을 검증을 하면서 우리가 약간은 불안해하면서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 GMO 식품은 모두 다 안 먹는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쉽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거예요.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은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산물을 만들어낼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마치 우리가 새로운 사람 몸에다가 고양이 눈을 심어주는 것처럼 새로운 특성을 우리가 부여해주는 개념이었고요. 이걸 식물로 적용을 하면 GMO 식품이 나오고요. 동물로 적용하면은 장기 이식용 동물이나 아니면 박테리아에 집어넣어서 의약품을 대량 생산할 때 이용을 해준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